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 투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구분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상가는 개별 상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은 하나이지만 소유자 즉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수인 주택을 다세대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은 하나지만 4층까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 등기가 이행되어 있는 것을 다세대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분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하나지만은 각 호별로 층별로 등기가 각각 구분되어 있는 상가를 우리는 구분 상가, 개별 상가라고 합니다. 자, 개별 상가의 투자 시 주의사항들인데요. 상가는 크게 기존 상가와 신축 상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천천히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 상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눈으로 직접 보고 상권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관련된 어떤 베이스에서 점검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상가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가 상권이라든지 또 지금 그 해당하는 업종이 장사가 잘 되는지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인지 또는 지역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에 조금 밝은 분들 또는 장사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낮 시간과 또는 러시아워 저녁 식사 타임이라든지 손님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황금 시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기존 상가는 눈으로 직접 보고 상권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종 권리관계라든지 또는 법적 관련된 부분들은 공적 정보를 통해서 제가 부동산 다반사 코너를 통해서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점검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또는 임대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실패해 볼 확률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기존 상가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상가, 지금 막 분양을 한다든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한다든지 신축 상가는 사실상 조금 더 긴장을 하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상가를 공급한다든지 신축 상가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별도 아파트와 구분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개별 상가를 분양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수분양자,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 입장에서 검토를 잘 해야 하는데요. 통상 분양 대행사라든지 분양을 하고 있는 이 분양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다시 말씀드려서 상가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높여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곤 하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상가라고 홍보를 해야만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참고를 하되 본인이 직접 주변 지역을 발품을 팔면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권을 분석하고 위치 분석이라든가 입지 조건이라든지 향후 건물이 준공이 됐을 때 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주변 시세라든가 주변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통상 상가를 분양받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의 분양을 받게 되면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준공이 되고 임대를 맞춰 보면 실제로 분양받을 당시와 준공 입주 당시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 또는 상권이 형성되기 전 이 단계에서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쭉 지역을 가보시면 어떤 상가들은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1층부터 최상층까지 낮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불이 환히 켜져 있어서 상가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은 똑같은 상가지만은 저녁 되면 손님이 거의 없어 보이고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금방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할 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관측이 가능해야 투자하는데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그냥 상가를 하나 매입해 두면 장사가 잘 되겠지, 또는 월세를 꼬박꼬박 잘 받을 수 있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상가가 지금 현재 택지가 조성이 돼 있고 또는 이제 막 그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에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단계라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정하기 전 소위 말해서 분석 단계가 아주 허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매매 계약 또는 분양 결정 전에 주변 시세 파악이라든가, 주변 시세는 인근 현장, 인근 주변 부동산 두서너 군데 방문해서 직접 임대 관계라든가 상권 관계라든지 시세 관계를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상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신축 상가와 기존 상가와 신축 상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 2, 3년 정도에 들어와서 토지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양가가 상당히 포지션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에 육박할 만큼 분양가가 높습니다. 과연 그 높은 분양가로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과연 임대를 맞출 수 있을지,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을지. 물론 금리가 다운돼 있어서 지금은 금리가 그야말로 4%, 3.5% 이렇게도 지금 계약이 체결됩니다. 되겠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분양 당시에 어떤 이 수익률이라든지 또는 전망치가 현장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든지 또는 규모라든가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 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본인이 직접 분양을 받아서 직접 상가를 경영을 하든지 또는 임대를 놓든지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장사를 한다든지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입지를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종을 이 위치에서 직접 영업을 한다고 봤을 때 잘 될 수 있을지 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상가들은 분양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시면 되겠죠. 또 반대로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단히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서도 초입에 있는 상가,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좋은 위치에
각지 코너에 또는 초입 입구에 또는 그 유동인구에서도 가장 주 스트리트가 되는 이런 위치에 상가를 잡아야만 합니다. 지나시다가 보시면 상가에서 아주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잘 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찾는 그런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업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정도에는 이런 업종들이 입점을 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은 그런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그런 업종에 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하는 것이죠. 주택이나 또는 이 준주택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프리미엄, 이런 어떤 그 테크니컬 이런 부분들을 상가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가는 정말로 상권이라든가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면 이 가격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상가들은 사실상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입점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상가를 입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별 상가 또는 구분 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공유 상가와 비교해서 구분해야 된다는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은 또 오피스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거로 할 것인가 사업자를 할 것인가 또는 장기 임대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부동산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부동산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